어디서 감히 한정식집 아들이 우리 집 서일없이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살 길이야.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데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여인, 아들의 결혼식 날 끔찍한 모욕을 당한 후 복수를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죠. 가진 것 없이 재벌을 상대로 무슨 싸움이 되겠냐고.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나선 전쟁. 치밀한 계획 끝에 마침내 그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말합니다. 식탁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존엄을 모르는 자가 기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의 끝, 아들의 단호한 선택. 내가 가장 힘들 때 날 지켜주지 않은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 건 복수가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화사한 햇살이 청류원의 정갈한 마루에 내려앉았습니다. 돛돌 아래 수선화는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싱그러운 봄바람이 감도는 가운데 서진주는 아들 서준호의 혼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손수잣을 띄운 수정과를 맛보며 그녀는 굽이치는 시간 속에서 켜켜이 쌓아 올린 삶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스며든 정직과 정성이 곧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한식에 바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오늘은 더없이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 사돈이 될 한명그룹 부회장. 남지훈이 인사를 건네러 온 순간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지훈은 차를 마시면서도 눈빛은 서진주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청류원의 소박한 풍경을 훑더니 마치 하찮은 것을 본 듯 무례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진주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불안한 예감을 억눌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 사람의 눈에는 존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짓밟고 깎아내리려 드는구나. 그녀는 그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꾹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모멸감을 숨긴 채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진주는 생애의 가장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예식장에서 서준호는 하얗게 빛나는 신부, 남재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진주는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행복하면 됐지.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에 남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서준호의 뺨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한정식집 아들이 우리 집 서일없이고! 모욕적인 말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복의 노래 대신 혐오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이 서진주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 서준호는 아픔보다 더 큰 굴욕의 이를 악물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서진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모든 것을 삼켜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마지막이다. 오늘까지만 참자. 그날 밤 잠든 아들의 얼굴에 약을 발라주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결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녀의 복수는 오늘 이 굴욕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주의 마음속 평온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청류원의 주방은 여전히 새벽부터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그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면서도 귓가에 맴도는 남지훈의 모욕적인 외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정식 집 아들이라는 비아냥거림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일어서서 복수의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릇을 닦고 재료를 다듬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치밀한 전쟁터였습니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궁중 요리처럼 그녀는 복수의 모든 단계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남지훈, 당신이 나에게 준 굴욕을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거야. 내 아들의 짓밟힌 존엄을 반드시 되찾아 줄 거야. 그녀는 은퇴 후 모든 세상과의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던 오랜 지인이자 금융계의 거물 박영호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정원에 앉아있던 박영호 회장은 서진주의 눈에 담긴 서늘한 결의를 읽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서진주 대표, 당신의 눈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것보다 더 뜨겁군요. 한명그룹의 비밀 알려주지. 박영호 회장은 그녀에게 한명그룹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내부적으로 심각한 자금난과 기자금 그리고 부실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서진주는 박 회장이 내민 수십 장의 서류와 재무제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남지훈이 보여준 오만함과 무례함은 바로 이러한 부패한 속을 감추기 위한 허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는구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부패한 삶. 딱 남지훈 그 사람과 같아. 당신의 거짓된 제국은 이제 무너질 시간이야. 복수를 위해서는 칼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닌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 서진주는 금융계의 물밑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냉철한 M&A 전략가 최성민을 찾아갔습니다. 최성민은 서진주가 내민 한명그룹의 내부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서진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만든 칼입니다. 그녀는 최성민과 손잡고 남지훈의 시야에서 벗어나 남몰래 한명그룹의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분 매집은 마치 정교한 요리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작업. 그녀는 온갖 서류와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낮으로 숫자를 분석하고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지훈으로부터 받은 모욕을 갚아주고 아들이 진정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지식과 치밀한 계획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청류원 주방에서 칼을 잡던 그 손으로 그녀는 이제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릴 칼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서준호는 결혼 후 마치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의 의견이 묵살되었고 가족 모임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마치 투명한 유령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아내 남재인이었습니다. 남재인은 준호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가 굴욕당하는 순간에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남지훈이 그에게 던진 모욕적인 행동에도 그녀는 준호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준호의 굴욕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차가운 눈빛은 준호의 마음을 더욱더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지난날의 굴욕을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홀로 책상에 앉아 지난날의 굴욕을 되새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차갑고 냉정한 말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살 길이야. 준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재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같은 남자 절대 한명그룹에 들릴 생각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천만에. 나는 그냥 당신의 순수함이 재미있었던 것뿐이야. 이제 그 재미도 끝났으니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줘. 준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혼식 날 남지훈에게 맞았던 뺨의 통증보다 더 깊고 더 아픈 상처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굴욕적인 삶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으로 인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잃은 것은 오직 나의 존엄뿐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 존엄을 되찾을 시간이야. 준호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비참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복수를 돕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지훈은 서진주가 물밑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서진주와 최성민이 만났다는 사실을 포착했고, 이는 남지훈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언론을 동원해 청류원의 위생 문제와 부실 경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지자 청류원에 예약되었던 손님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명그룹의 비호를 받는 세무당국이 청류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서진주의 곁을 떠나려 했습니다. 청류원은 한순간에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진주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명그룹의 비열한 수법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갑시다. 직원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서진주의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남지훈의 공격은 서진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남지훈, 당신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 서진주는 반격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한명그룹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자신의 청류원으로 초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정식집 주인이 우리를 왜? 그들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주는 그들의 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만든 한식을 내밀었습니다. 정갈한 백자 접시 위에 담긴 음식들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서진주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놀랐습니다. 음식들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정직하고 모든 과정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한정식의 진정한 맛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통해 서진주의 진심과 그녀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진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정직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정직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명그룹은 정직하지 못한 경영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한명그룹의 부실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자료에는 남지훈의 비자금 내역과 부실 경영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료를 훑어보며 경악했습니다. 남지훈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서진주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분은 한명그룹의 경영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서진주는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경영권 과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서진주는 남지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한명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운명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수십 개의 언론사 카메라가 모인 가운데 회의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단상에 선 남지훈과 그의 아버지 윤서영 회장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주주들을 향해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명그룹은 제 피와 땀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돈을 노린 저 여자에게 넘어간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주주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서진주가 제공한 부실 자료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지훈은 단상 위에서 서진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한정식집 주인이 감히 뭘 안다고. 우리 기업의 경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역겨워. 당신은 그저 음식이나 팔던 사람일 뿐이야. 그의 말은 모욕적이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으로 가득 찬 장내를 뚫고 서진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차분한 먹색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남지훈이 뿜어내는 분노와 증오의 기운이 그녀를 에워쌌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하지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지훈 부회장님, 식탁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의 존중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존중의 가치를 저는 평생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나 부회장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위를 존중하지 않았고 한정식집 주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주를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엄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기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남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내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진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존중과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서진주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실 기업을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가치를 바로 세우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경영권 교체가 가결되었습니다. 남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단상을 바라보았고 서진주는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아닌 그저 당연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 후 서진주는 한명그룹의 신임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그녀의 취임식은 여느 재벌 기업의 행사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연설 대신 그녀는 단상에 소박한 찻상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부실 계열사를 모두 정리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정직한 재료, 품격 있는 식탁입니다. 그녀의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한명그룹의 직원들은 서진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부패한 경영진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주가 제시한 비전은 그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명그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 서준호는 한명그룹의 디자인 총괄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도왔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지훈에게 모욕당했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과 창조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한명그룹의 낡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디자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 넘치는 감정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준호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저 한정식집 아들이라고 비웃었던 이들은 이제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호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지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서진주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한 것 이상으로 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남지훈에게 굴욕을 되갚아 주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아들이 품격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남지훈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청류원의 정직한 재료와 정성이 담긴 음식처럼 그녀의 복수 또한 정직하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호가 한명그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초라한 행색의 남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예전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통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나에게 돌아와줘.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남재인은 준호의 앞에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몸은 작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남재인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여러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남지훈이 자신의 뺨을 때렸을 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 그는 외톨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살 길이야. 그는 그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남재인.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버렸지.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조롱했어. 당신에게는 나를 지켜줄 힘이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지.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어. 당신과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준호의 말에 남재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떠났고 준호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은 굽이쳐 흘렀습니다. 서진주가 이끄는 한명그룹은 과거에 오만하고 부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직한 재료, 품격 있는 식탁이라는 서진주의 철학은 단순한 음식의 영역을 넘어 한명그룹의 모든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스며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을 되찾았고 소비자들은 한명그룹의 제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명그룹을 재벌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명그룹의 회복세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서진주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아들 서준호 역시 디자인 총괄로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한명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디자인들은 한명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에 대한 존중과 품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 살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았고 그가 만든 모든 것에서 그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수의 대가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낸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청류원의 마루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주와 서준호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서진주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어떤 격렬한 외침보다 더 깊고 강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이긴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단다. 우리가 진짜 이긴 건 바로 진정한 품격이었어.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명그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던 모든 과정은 단순한 복수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짓밟혔던 존엄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며 무너져가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돈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존중과 끝까지 지켜내야 할 사랑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청류원의 따스한 마루 위에서 서진주와 서준호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맞이하며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또 실수했어. 고객을 장난으로 보나? 무릎 꿇고 사과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요.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대우받는 거예요. 평생을 약자에게만 강했던 한 남자. 그에게 나타난 건 돈도 배경도 없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칠순 할머니였습니다. 모두가 모욕이라 외면할 때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홀로 맞섰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로비. 그녀가 건넨 낡은 통장 안에는 누구도 상상 못했던 숫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67억 3,800만 원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남자와 용기 하나로 세상을 뒤흔든 여자. 진정한 품격과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통쾌한 한방.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작은 용기가 모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옥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옥분의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혼자가 된 지금도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뒷마당으로 나가니 이슬이 맺힌 상추와 고추 그리고 토마토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옥분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거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채소들을 어루만지는 옥분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일과였거든요. 지금은 혼자지만 이 작은 정원이 옥분에게는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의 손에는 김치통과 미역국이 담긴 용기가 들려 있었지요. 서영은 이른 출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시어머니 집에 들러 반찬을 챙겨주는 효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고마워. 서영아, 매일 이렇게 챙겨주니 미안하기만 하네. 옥분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부드럽던 서영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옥부는 며느리의 눈가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기차고 밝던 서영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큰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요즘 은행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새로운 부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서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옥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평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옥분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이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 출근해야 해서요. 서영이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옥부는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뭔가 며느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도 하고 서영에게 도시락도 전해주자고 말입니다. 아침에 본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고 서영이 좋아하는 사과와 바나나까지 챙긴 옥부는 오후 2시경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서영의 떨리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내 은행에 도착한 옥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창구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 서영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침착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던 서영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서영은 서류를 확인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자꾸 숙이고 고객과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작고 위축되어 있었지요. 평소 자신감 넘치며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지금의 서영은 마치 언제 혼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뭔가 물어봐도 서영은 과도하게 조심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창구였는데 지금은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이 고객에게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과도하게 긴장하며 몇 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예전 같으면 침착하게 처리했을 간단한 업무인데 지금은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도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옥부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씩씩하고 당당했던 서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 돈이 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갑자기 한 고객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서영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주먹을 책상에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더듬거리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집중되자 서영은 더욱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온 은행이 조용해지면서 서영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또 실수했어? 저음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쉰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서영의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이름표에는 부지점장 박상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주변 직원들이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어려 있었고 눈매는 날카롭게 찢어져 있었죠. 박상호를 보자마자 서영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정신을 차려. 고객을 장난으로 보나? 박상호는 고의로 목소리를 크게 내어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서영에게 집중됐습니다. 부장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상호는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무슨? 이미 고객에게 피해를 줬잖아. 이게 한두 번이야? 박상호는 서영 앞에 우뚝 서서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사람을 짓밟는 잔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를 보듯 서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고개를 돌리거나 업무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평소 서영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조차 모른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되는지 알아? 매번 실수하고 사고치고. 박상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은행 로비 전체에 그의 분노가 메아리 쳤어요.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갑작스러운 명령에 은행 로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상호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 들었나?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박상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서영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해 보려 했지만 박상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뭐가 너무해. 실수했으면 책임져야지. 빨리 안 해? 결국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은행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던 서영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요? 옥분이 대기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던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그 목소리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당당한 자세로 박상호를 노려보는 모습은 위압적이기까지 했어요.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서영도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가족이에요. 박상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박상호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네, 제 며느리요.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게 맞습니까?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이 작은 할머니의 용기에 감탄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실수라고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고객 갖고 장난치는 직원을 어떻게 놔둡니까? 박상호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하지만 옥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죠. 그럼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대화로 해결하시든지 해야죠.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교육입니까? 이게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옥분의 말에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맞는 말씀이다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상호는 이런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대우받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큰 소리 쳐요. 이 말에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을 무릎 꿇려도 되고 없으면 개처럼 굽실거려야 하는 겁니까? 옥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박상호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저런 사람이 은행 부장이라니라며 혀를 차기도 했어요. 보안팀 불러요. 그리고 이 직원 당장 해고 조치하세요. 박상호가 손을 들어보안 요원을 부르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더욱 오열했고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해고요?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고를 해요? 옥부는 박상호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받는지 아세요?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옥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상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고집을 부렸습니다. 옥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박상호를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웅성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케이스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옥분에게만 알려준 비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갈색빛이 바랜 오래된 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남편이 젊은 시절 작은 사업으로 벌어놓은 돈과 두 사람이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 세월과 함께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영이 무릎을 꿇은 채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옥부는 가족들에게도 이 통장의 존재를 숨겨왔었어요.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또 너무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가족관계가 복잡해질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남편도 생전에 이 돈은 정말 어려울 때만 써야 한다고 당부했었죠. 잔액 좀 확인해 주시오. 옥분이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였어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통장을 확인해 달라니 상황 파악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박상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옥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기계에 통장을 넣자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를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직원이 당황하며 상급자를 부르려고 하자 옥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게. 은행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상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렸어요. 서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 봤거든요.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오. 옥분이 다시 한번 차분히 요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직원에게 집중됐어요. 박상호조차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잔액이 67억 3,8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 은행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67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옆에 서 있던 대학생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박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며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 모욕했던 그의 표정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가득 찼어요. 입을 벌린 채로 옥분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죠. 뭐라고요? 67억? 박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만 직원은 더욱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네. 67억 3,800만 원이 정확합니다. 부지점장님, 다른 창구 직원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이런 거액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진짜 67억이래요. 세상에, 저 남자가 아까 뭐라고 했더라?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액 해제하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직원이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옥부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은행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말에 박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67억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떠난다면 은행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상호가 급하게 옥분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옥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해라고요? 방금까지 제 며느리를 무릎 꿇려 놓고 오해라고 하세요?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 모욕하더니 이제 와서 오해라고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어요. 잘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고객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갑질하는 놈들 혼내주세요. 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옥분을 지지했습니다. 박상호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은행의 최고 VIP 고객 중 한 명이었던 옥분을 모르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끝장날 것이 분명했어요. 부장, 무릎 꿇어라. 은행 로비 뒤편에서 한 고객이
큰 소리로 외치자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동조했습니다. 맞아. 사과해. 당신이 시킨 대로 해봐. 사람 대접은 받고 살아야지. 은행 로비 전체가 옥분과 서영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던 사람들은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갑질 부장, 할머니 짱, 통쾌하다 같은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상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야유에 완전히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을 억압하며 보여주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박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고객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해. 그 직원한테 시킨 대로 하라고.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평소 조용했던 노인분들까지 맞는 소리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박상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다른 직원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평소 박상호의 횡포에 시달렸던 직원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빨리 무릎 꿇어. 67억 고객한테 사과해. 결국 박상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온 은행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굴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제대로 사과해. 아까 그 며느리한테 한 것처럼 똑똑히 해. 고객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호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서영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영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일어나 옥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옥분의 품에 안긴 서영은 오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영의 목소리는 감격과 안도감으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온 은행 로비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의 용기에 감동했고 갑질하는 상사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린 것에 대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최고. 이런 게 진짜 어른이지. 권력으로 사람 괴롭히는 놈들 다 이렇게 되어야 해. 박상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직접 옥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중한 자세로 현관문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어요. 그의 이름은 김지훈 지점장이었는데 본점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급파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상처를 드렸을 텐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은행이 고객님께 이런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은 옥분 앞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진실한 모습에 옥분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한편 박상호는 그 다음날 즉시 해고 조치됐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과 여론의 압박, 그리고 은행 본점의 결정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괴롭혔던 많은 직원들이 제보한 갑질 사례들도 줄줄이 드러났고 복직은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영은 본점 감사팀으로 특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서영의 실력과 성실함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새로운 부서에서 서영은 다시 예전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굴욕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서영이 옥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옥부는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손자 민준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올해 12살이 된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서 호미질을 도우며 물었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저라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옥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어요. 무서웠지, 민준아. 할머니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무서웠겠니? 근데 왜 용기를 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작은 모종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가진 잠재력을 믿고 정성껏 물을 주었던 것처럼 서영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용기를 믿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돈이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야. 용기가 우리를 지킨 거란다. 옥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요? 어떤 용기요? 민준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 말이야.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서영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고 아들 민준이도 엄마의 환한 웃음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서영의 남편 재호도 아내가 다시 생기를 찾은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재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식탁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했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옥부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때로는 용기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온 가족이 함께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옥분의 손에 든 통장 잔액이 아닌 그녀의 마음속에 담긴 따뜻한 사랑과 용기에서 나온 것이었죠. 옥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